오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뭐 여야 대표 대통령 네. 만남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특히 문재인, 이제 새누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것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여야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거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두 분의 만남입니다. 네.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 좀 유추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제 순방 성과를 하는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할 거고 그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최근에 부패 척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이야기할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표는 네. 결국은 그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네. 지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좀 수정을 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론 본인이 주장해온 최근에 네. 그런 부분으로 그 이 경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뭐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쪽으로 경제 정책의 방점을 좀 옮겨달라.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드 문제에서 좀 중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표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서 계시고 이제 두 대표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진 찍는 모습이 잠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회의실에 들어가면 비공개입니다. 이게 지금 기자들이 다 나가고 그 안에서 1시간 정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마치고 나올 때의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겠죠. 표정들. 네. 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면 경론을 했을 것이고 활짝 웃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외 수업을 뭐 열심히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회의 내용은 못 보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네. 채널A 통해서 카트 나왔을 때 회의를 마쳤을 때의 표정 정도가 이제 봐지고 그다음에 아마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회의 성과를 구술하게 될 텐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놓고 양당 대변인이 말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정책 관련해서 가장 크게 부닥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각자가요, 크게 이 서로 간의 이견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뭐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와 잘 상의를 좀 해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서로가 오늘은 이 각을 지는 모습을 갖다가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 세 사람이 전부 다 윈이 나는 모양새를 띠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려고 할 네. 텐데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어떻게 속마음 어떨지 속마음. 들여다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뭐 오부 요인 불러서 순방성과 설명했고 네. 요즘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남 자체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수를 따겠죠. 따는 것이고 소통이 강화된다고 국민이 느꼈을 때 지지도는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임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볼 모임이 아니다라고 네. 봐지고 또 국회에 지금 뭐 불어 터진 국수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네. 국수 좀 제대로 먹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입법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강력하게 아마 주문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동이 이루어진 가장 큰 목적은 결국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소통이 네.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만든 자리라고 3.1절 봐야죠. 기념식에서 김무성 대표가 먼저 네. 제의를 냈죠. 그렇죠. 순방 갔다 오시면 양당 대표 불러서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흔쾌히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 행보의 일환입니다. 네. 예, 그 카운터파트인 우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황 소장께서 한번. 그러니까 본인은 오늘 자신의 이 비중을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할 말도 다 했고 또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부분을 강조하고 최근에 긴장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민생, 경제, 그다음에 안보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 내나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의 리더십을 올려서 재보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지금 이 이미지를 과시하려고 한다. 여기에 집중하겠죠, 당연히. 네, 그럼 지금 중재자 역할을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네. 과연 노리는 게 뭘까요?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될까요? 어찌됐든 뭐 스탠스 잡기가 제일 어려운 분이 김무성 대표다. 사실은 언론도 뭐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양자 회동 또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뭐 특별히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좀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제 네. 만약에 정례화가 된다면 저 부분이 네. 그것도 이제 성과일 수도 있고 사실 네. 이 부분이 3.1절 기념식 날 김무성 대표가 적석 제안을 함으로써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이제 이 회담에 대비해서 성의를 좀 보였죠. 당 내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뒤로 물렸지 않습니까? 한 발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오늘 이 3자 회담을 염두에 둔 제스처라고 보이는데요. 김 대표는 중재자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제적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분명히 경제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최근 들려온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현대, 삼성 출신으로부터 굉장한 경제 과외 받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를 봐도 최근에 뭐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한 거지만은 경기 부양 쪽으로 꽤 많은 이제 노력도 했고 그게 가시적인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실은 최경환 부총리하고 여당 쪽에서 이제 치고 나왔던 그런 아젠다 이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그동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좀 이제 분배에 이런 쪽으로 갈지 아니면 좀 많이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스탠스를 바꿔서 문재인 대표조차도 내수 부양, 그러니까 경기 부양 쪽에 어떤 성장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지가 네. 네. 실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근데 각을 만약에 이번에 또 세워가지고 막 법인세 이런 얘기 공무원 연금 개혁 안 된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볼 때는요. 달라질 것 같지 성장 않습니다. 이야기는 안 할 거고 뭐 대기업 법인세 인상 이야기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렇죠. 네. 중산층과 서민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예, 최저임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중산층 저소득층의 임금을 더 많이 이렇게 받도록 해서 그걸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걸 하겠다. 그다음에 전월세 대책. 네. 그런 부분이 점수 따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들. 김무성 저는 대표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세 분 오늘 모임에 대해서 바람이 좀 있다라고 하면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 대표로서 입지를 굉장히 공고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 자체의 목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문재인 대표의 경쟁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닙니다. 나가는 권력이고 본인의 경쟁자는 다른 데 있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개혁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쪽으로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이.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회담을 위해서 지난 13일에 뭐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문희상 전 네. 당대표들에게까지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회담에 임하는 자세 어떤지 일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만나서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의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적 난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라는 같은 목표 위해서 또 방법들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그게 이제 목표죠.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네. 올해가면 40%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이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관심의 아니, 대상인데요. 소통 행보는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중대한 지점이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 행보를 강화하면 지지도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U자형 반등은 아니죠. L자형 보합 상태에서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성분은 경제에서 나지 않겠나라고 봐지지만 뭐 이런 형태의 소통 행보는 대통령 리더십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야당 대표의 부탁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모양을 띠면서 네. 정부의 그동안 초이노믹스로 이렇게 대표되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좀 수정해서요. 오히려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턴하는 거. 또 이런 부분이 부패 척결하고 맞물리게 되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 1, 2주 지나면 그 싫다 좋다라는 부분이 서로 맞물리는 터닝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소통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생각나는데 어제 이 동영상이 뜨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 김무성 대표의 로봇 연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본색이. 자, 한강 둔치에 앉아있는 김소통이라는 사람인데 많이 놀랬죠? 네. 이름이 뭐고? 네. 김무성 대표가 이름이 뭐고 하고 지금 경상도 사투리로 물어보고 있는데 답이 뭐였죠? 네.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입니다. 네. 김소통이죠. 청년의 네. 답이 김소통 이게 답이었는데 굉장히 좀 위트 있게 꾸민 것 같아요. 이제 네. 새누리당 소통 앱입니다. 네. 이제 소통 앱을 통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 또 아들이 영화 배우니까 저런 이름이 뭐고 이런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위트 있는 커트들이거든요.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새누리당을 제일 싫어하는 계층이 20, 30대 백수라고 불리는 예. 네. 이 실업 계층, 네, 이 청년 실업. 청년 실업 계층이거든요. 바로 저 김소통 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상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노력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건데 어쨌든 뭐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